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난청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주제는 신생아 난청, 이유를 알면 답이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정체를 아십니까? 똘똘하게 생겼죠? 이건 저입니다. 자, 가슴을 열면요, 폐, 기관지, 성대가 있습니다. 제 주변은 공기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cm, 이 초미니 상자 속에 공기 분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무려 2.5 곱하기 10의 19승, 2500경개의 공기 분자가 저 작은 상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 폐와 기관지 속에도 공기 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숨을 내쉬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대가 열립니다. 갈비살, 즉 갈비 근육이 수축을 하고 횡격막이 위안하면 폐를 누르는데 이때 폐 속의 공기가 밀려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갈비 근육이 이완하면서 내부에 음압이 형성되면 외부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자, 내쉬고 들이쉬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쉬고 들이쉬고, 또 내쉬고 또 들이쉬고. 네, 말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성대가 닫히고요, 이 갈비 근육이 수축하면 폐를 압박하고 공기가 밀려나갑니다. 성대는 고무줄처럼 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공기가 성대를 밀어서 틈을 만들고요, 곧이어 성대의 그 탄성, 그리고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인 베르누이 원리,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벌어진 틈이 닫힙니다. 이렇게 성대의 진동이 반복됩니다. 진동하는 성대가 주변 공기 분자를 때리고요, 그 진동이 차례로 전파되어서 여러분의 고막을 때려서 고막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달팽이관을 거쳐 청각중추에 도달하면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리의 정체입니다. 낮은 목소리에는요, 공기 분자가 느리게 진동합니다. 높은 목소리에는요, 공기 분자가 빠르게 진동하고요, 작은 목소리에는 공기 분자가 진동하는 폭이 작고요, 큰 목소리에는요, 공기 분자 진동 폭이 큽니다. 이 공기 분자 진동에 맞게 여러분 고막도 똑같이 진동합니다. 자, 여러분의 고막이 이렇게 진동하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막 다음에 이소골, 달팽이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쭉 펼치면 가운데 기저막이 있고요, 뇌유모세포가 기저막 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청신경을 통해 청각중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 진동에 의해 고막, 이소골, 그리고 기저막이 순차적으로 진동하면 기저막의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뇌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청신경을 통해 청각중추에 도달하면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저막 진동이 약해서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외부 소리만으로 기저막을 충분히 진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뇌유모세포가 등장할 순간입니다. 소리 진동은 기저막을 약하게 진동시키는데요, 이 진동하는 기저막이 뇌유모세포를 살짝만 건드려도 얘들은 점핑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기저막이 더 크게 진동하고, 이제 이 강력한 기저막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뇌유모세포에서 큰 신호를 만들고 우리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뇌유모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기저막 진동은 다시 약해지고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난청입니다. 만일 저 뇌유모세포마저 기능을 잃게 되면요, 기저막이 아무리 진동을 해도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유모세포는 기저막 진동을 증폭하고 이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뇌유모세포는 활동 전이를 일으켜 청각 중추로 전달합니다. 신생아 난청은 이 유모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유모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은 유모세포 작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입니다. 대표적 유전자 돌연변이로는요, 커넥신 26 단백질을 만드는 GJB2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펜드린 단백질을 만드는 SLC26A4 유전자의 돌연변이, 오토퍼린 단백질을 만드는 오토프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모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두 번째 원인은요, 임신 중에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인데 특히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능을 소실한 유모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해서 소리를 잘 듣게 해줄 방도가 있습니다. 소리에 의해 기저막이 약하게 진동할 때 외의 유모세포가 마구 발을 굴려서 기저막 진동을 증폭합니다. 이 증폭된 진동에 의해서 뇌유모세포에서 강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 유전자 돌연변이 등에 의해서 뇌유모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기저막 진동은 약해지고 다시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기저막 진동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보청기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보청기는 소리 진동을 증폭하는데요. 그러면 고막 이소골의 진동이 커지고 기저막 진동도 커집니다. 이제 뇌유모세포에서 강한 활동 전이를 만들고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나 심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뇌유모세포마저 기능을 잃으면 활동 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청기로 진동을 증폭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빼고요, 인공마우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인공마우는 뇌유모세포가 만들던 활동 전이를 대신 만들어서 청각 중추로 그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유모세포는 기저막 진동을 증폭하고 뇌유모세포가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청각 중추로 보내면 정상 청력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같은 원인으로 뇌유모세포 기능이 나빠지면 경도 혹은 중도 난청이 됩니다. 이때는 보청기로 기저막 진동을 증폭해주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뇌유모세포 기능도 나빠지면 고도 혹은 심도 난청이 되는데요. 이때는 인공와우 이식을 합니다. 뇌유모세포를 대신해 인공와우가 전기신호를 만들어 청각 중추에 전달해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난청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생아 난청은 유모세포 작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특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유모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비록 유모세포 자체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이 유모세포 기능을 대신해서 소리를 잘 듣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신생아 난청이 있을 때 언어 치료는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